우리가 이제 이런 얘기 하지 않습니까? 이제 배를 만들기 위해서 처음부터 배 만드는 정확한 법을 가르치는 것보다 바다를 꿈꾸게 하라, 이런 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의대에 정말 가고 싶다, 그런 마음이라면 이제 의사가 왜 되려고 하는지, 어떤 의사가 되고 싶은지부터 생각하는 게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제 의대 로드맵입니다. 자, 이 부분은 앞서 쭉 말씀드린 여러 전형하고요, 적합도 이런 부분 입시 결과를 말씀을 드렸으니까 이건 책 제목입니다. 더 로드 레스 트래블드는 스캇 백인가 되게 유명한 정신과 의사가 쓴 책입니다. 이 책도 의대를 목표하는 학생들이면 읽어봐도 좋을 것 같아요. 네, 좋은 책입니다. 실제 의대 로드맵이 다 똑같지 않습니다. 다 가지 않은 길을 가고, 우선 지금 대부분 이제 중학생 학부모님들이시니까 자기 지역에서 나름대로 적합한 고등학교 선택하는 게 첫 걸음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쭉 이제 제가 앞에 입시 결과, 수시 입시 결과, 정시 입시 결과를 보여드렸는데 대체적으로 어떻습니까? 이과반이 많은 고등학교가 의대도 당연히 많이 갑니다. 그 다음에 정시로 많이 가는 학교가 더 좋겠죠. 수시, 정시 인원. 일반고지만 그렇게 뭐 1학년 때부터 과학 쪽 커리가 좋다든지 이러려면 절대로 이제 이과반이 많은 고등학교가 아무래도 그에 맞게끔 돼 있습니다. 그리고 자사고 중에서는 대표적으로 뭐 상산고등학교, 휘문고등학교가 의대를 많이 보내죠. 영재학교 과고는 이제 뭐 의대에 적합하지는 사실은 않습니다. 특히 이제 영재학교 같은 경우에는 정부가 굉장히 막고 있잖아요. 법을 막 바꿔가서 지원하는 방식도 바꾸고 있는데, 정말 한 10년 전만 해도 외고를 졸업하고도 공대를 가고 의전원에 가는 사례도 있었는데, 영재학교를 나온 학생이 의대 가는 걸 이렇게 막을 일인가, 이런 생각이 좀 들고요. 졸업을 하고 나서 재수를 해서 의대에 가는 데는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영재학교 과고가. 실제 여기 재종반에는 이제 그런 친구들도 더러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학교든지 간에 제가 보기에 거기에 맞춰서 잘 적응해서 의대에 가는 방법을 찾으면 저는 된다, 이렇게 길이 없진 않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이 태도가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어느 학교든지 간에 고등학교 선택을 하고 난 다음에는 나를 받아준 학교가 최고의 학교임을 인정하고 잘 적응하기,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그래서 실력을 키우는 시기죠. 고등학교에 가서는 실력을 키우는 시기지만 역시 마음도 키워야 됩니다. 마음을 키우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최근에 11개 의대가 굉장히 많은 숫자죠. 거의 30-40% 되는 의대가 면접을 꼭 해서 인성을 봅니다. 예, 의대에 꼭 필요한 게 이제 인성이라는 부분이고 면접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의사 앞에서 정말 자기 몸을 오픈하는 그런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제 생각에는 하여튼 어느 학교든지 간에 가서 이제 열심히 하는 거는 물론이고, 가서 잘 적응하려는 이런 인성적인 부분도 굉장히 중요하다. 세 번째로 같은 얘기인데, 의학 계열은 생명의 최전선이죠. 입시도 최전선이고요. 당연한 겁니다. 입결도 최전선입니다. 앞서 보셨지만 어떻습니까? 정시에서 틀린 숫자대로 의대에 갑니다. 뭐 2개 틀리면 메이저 의대에 가고, 5개까지 틀리면 중위권 의대에 가고, 그 아래 뭐 치대, 한의대, 수의대 이렇게 포진이 돼 있죠. 뭐 몇 개 틀려야 의대 가냐? 이거는 굉장히 사실 어리석은 질문입니다. 그 시험, 매 시험 때마다 난이도는 다르기 때문에 어느 해에는 시험이 어렵게 출제된 해에는 몇 개 더 틀려도 가고, 쉽게 출제된 해에는 거의 다 맞거나 한두 개밖에 안 틀려야 의대를 가는 거, 그건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그냥 냉장고를 코끼리에 넣는 방법 같이 당연한 겁니다. 문 열고 집어넣고 문 닫는 겁니다. 자, 그래서 성적도 당연히 국수, 영과 성적 일진이 돼야 됩니다. 성적 일진이 되기 위해서 일찍부터 영어, 수학, 탭스도 해야 되고요. 아까 원장님도 얘기하셨지만, 그리고 성문 종합 영어 필요합니다. 고교 내신에 굉장히 많이 도움이 되고, 지금 현재 이제 중학생 같은 경우에는 정말 객관적인 성적이라는 게 없습니다. 40% 가까운 학생이 A를 받는데 얘가 문법을 잘하는지 어휘를 잘하는지 측정할 수 있는 수단이 없습니다. 그래서 수능을 풀어본다든지 아니면 탭스 같이 정량화된 걸 통해서 본인의 성적을 체크해 보는 거 필요합니다. 그다음에 이과는 아까 제가 과학이 중요하다 말씀드렸으니까 의대 같으면 당연히 생명이나 화학 필요합니다. 이런 거 다 필요하고 중요한데, 우리가 이제 이런 얘기 하지 않습니까? 이제 배를 만들기 위해서
처음부터 배 만드는 정확한 법을 가르치는 것보다 바다를 꿈꾸게 하라 이런 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의대에 정말 가고 싶다 그런 마음이라면 이제 의사가 왜 되려고 하는지 어떤 의사가 되고 싶은지부터 생각하는 게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뭐든지 원장님이 잘 쓰시는 말인데 태도가 에브리띵이라고 애티튜드가 에브리띵이란 말도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진로는 명사가 아니라 이제 동사라고 합니다. 어떤 일을 하겠다, 의사가 되겠다 이런 명사가 아니라 어떤 태도를 갖고 살겠다, 무슨 일을 하는 의사가 되겠다 이런 게 먼저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이제 누가 시키지 않아도 희망대학하는 의대 홈페이지에서 커리큘럼도 볼 테고요. 또 뭐 코로나 뉴스가 아니더라도 뭐 의료 정책이나 뭐 관련 미디어 자료에도 이제 눈길이 갈 거예요. 관련 책도 물론 기본적으로 많이 보고 하겠죠.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은 당연한 거고 이렇게 이 모 대학의 의과대학 커리큘럼입니다. 의예과, 예과에서 2년 동안 배우는 과목들은 뭔지 이제 본과 1학년, 2학년, 3학년, 4학년 다음에 이제 국시, 실기 보고 필기를 이제 보게 되죠. 요즘 필기가 CBT로 바뀌었죠. CBT로. 이런 것들을 이제 배우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수학은 1도 없습니다. 아쉽게도 전국에서 수학을 제일 잘해야 의대를 가는데 정작 의대에 가서는 수학을 거의 안 한다. 하지만 뭐 영상의학과나 치과 이런 쪽은 그래도 수학이 공간지각력 이런 게 많이 필요하겠죠. 네, 이런 거 볼 수 있고요. 또 이제 최근에 서울대학교에서 이 발표를 했습니다. 2024학년도니까 고1부터는 그 과탐을 일단 1+1 허용을 했습니다. 그동안은 2를 하나씩 반드시 봐야 됐는데 물론 2를 보면 이제 가산점을 줍니다. 하지만 이제 1+1을 허용한 거는 큰 변화죠. 그리고 핵심 권장 과목과 권장 과목을 발표했습니다. 그래서 의예과는 핵심 권장 과목이 생1이고 권장 과목은 생2, 미적, 확통, 기하 셋 다 해야 된다. 네, 이렇게 했고 뭐 치의학과는 근데 없어요. 치의학과는 또 하나도 없습니다. 수의학과는 생2, 미적, 확통 이렇게 됩니다. 근데 이 발표의 핵심은 사실은 이거였어요. 요것을 이제 서울대 입결이 계속해서 2를 고집하니까 연대나 웬만한 대학, 상위권 대학의 입결보다 더 낮아지는 것을 계속 볼 수가 없어서 요 발표를 하면서 약간 요건 물타기한 이 서울대의 속사정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의예과에 여기에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게 핵심 권장 과목이 생명이라고 해서 이과가 화학을 안 해서는 안 됩니다. 지구의 기원은 물리, 화학, 생명 아닙니까? 의대는 당연히 화학생을 다 해야 됩니다. 네, 그래서 이거는 그냥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고등학교 생활을 열심히 하라는 뜻으로 받아들이셔도 됩니다. 이건 너무 당연한 얘기니까요. 생명을 안 하고 의대에 갈 수는 없죠. 제가 지금까지 이제 뭐 수시로 의대에 간 학생들 몇백 명의 이제 통계입니다. 그 학생들은 이제 자율활동은 뭘 했고, 동아리 활동은 뭘 했고, 봉사활동은 뭘 했는지, 진로활동은 뭘 했는지. 최근에 근데 봉사는 아시겠지만 거의 안 합니다. 지금 하는 경우가 양로 고아원, 뭐 병원 봉사 할 수가 없죠. 네, 코로나로 갈 수가 없습니다. 올해 고3들 수시 상담을 해보니까 작년 고2 때 수업 일수가 170일, 180일 정도 되는데 원격 수업을 100일 이상 한 애들이 대부분입니다. 뭐, 그러니까 반 이상 학교에 안 갔어요. 그러니까 지금 봉사는 완전히 처졌고 동아리는 그래도 수시로 가려면 뭐 생명과학 동아리, 의학 탐구반, 의료 관련 토론 동아리나 뭐 해부 동아리, 일부 의학 동아리, 뭐 청소년 적십자 이런 것들 하긴 해야겠죠. 그다음에 자율활동에서는 뭐 근데 관람이나 참가 이런 부분이 이제 많이 줄었고 책은 여전히 중요합니다. 근데 이제 하여간 지금까지 의대생은 제가 보기엔 두 유형이 있습니다. 두 유형이 뭐냐면 가족이 아프거나 가족 중에 의사가 있거나 그런 유형이 제일 많았던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의대생들은. 근데 이제 최근에는 이제 그렇게 직접 참여하고 뭐 동아리 활동 같은 것도 이제 온라인으로 하고 뭐 줌으로 하고 이런 시대니까 지금 더더욱 곽강받는 게 독서입니다. 의학 관련 독서. 독서는 언제나 가성비가 최고의 가성비. 카드로 치면 저는 이제 쪼코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게 이 독서가 창체에서도 자율활동, 동아리활동, 뭐 진로활동에도 독서가 다 들어갑니다. 문과, 이과, 뭐 의대든 뭐 공대든 뭐 경영대든 다 이 독서로 하는 것이 제가 보기에 지금 코로나 제너레이션에서 코로나 세대에서 제일 필요한 겁니다. 지금 여기 이런 책들 제가
의대생들이 가장 많이 읽었던 책들이고요. 단 이제 이런 것도 제가 팁으로 하나 알려드리자면 지금 수험생들이 책 읽을 시간도 사실은 없죠. 책을 어떻게 다 이것도 이런 책들이 또 특징이 뭐냐면 다 300페이지가 넘습니다. 어떤 책은 뭐 2권으로 600페이지 되고 막 이래요. 그래서 이걸 잘 검색을 하시면 인터넷에 그 저자가 직접 자기 책에 대해서 해설을 동영상으로 해놓은 것들이 많습니다. 그런 걸 뭐 검색할 수 있는 것도 잘 돼 있기 때문에 검색만 잘하면 책을 한 30분 만에 읽은 효과를 얻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책들로 잘 검색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제가 최근에 그 다윈의 책인데 인간의 유래와 성선택이라는 책도 굉장히 이제 좋은 책입니다. 다윈의 종의 기원만이 아니라 이런 책도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최근에는 아시겠지만 이제 직접 대면하는 걸 많이 못하니까 언택트 비교과가 대세입니다. 그래서 강연 같은 거를 들어볼 수 있는 좋은 사이트들, 한국 고등교육재단도 있고요. 요즘엔 서울대 공대에서도 이렇게 그 줌으로 이런 걸 합니다. 책을 보고 실제 모여서가 아니라 온라인으로 이런 것들 하는 게 많이 있습니다. 북콘서트도 행사를 하고 있습니다. 이건 물론 공대지만 자신이 관심 있는 거를 이런 데서 강연 들어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밖에도 좋은 재단이 많이 있습니다. 예, 여기 보시면 대학생들이 뭐 공대생이나 의대생들도 많이 보는 사이트입니다. 여기 KAOS로 검색하면 됩니다. 카오스인데 이 재단에 가셔도 뭐 첨단 의학, 뉴럴 인터페이스, 뭐 로봇의 시대, 인공지능 뭐 이런 컨텐츠들이 많습니다. 한 70%는 자연과학 관련된 컨텐츠고 인문 융합 컨텐츠도 한 30%가 됩니다. 그러니까 의대를 꿈꾸는 학생들도 요 참고하면 좋은 사이트들이에요. 수학, 과학도 중요하고 의대 가면은 사실은 수학을 많이 안 하죠. 영어를 훨씬 더 많이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의대가 수시에서 원하는 인재상 중에 하나가 영어 능력이 우수한 이제 질문자, 제가 이렇게 했는데 뭐 K무크에 있는 뭐 외국 논문이나 의학 관련된 것도 검색을 해볼 수 있고요. 브릭이라는 거는 이제 포스텍에서 만든 사이트인데 생명 쪽 관련된 컨텐츠가 많이 있습니다. 생명과 관련된 생명과학, 공학 관련된 컨텐츠가 집중적으로 있고요. 요즘 학생들 테드 많이 보는데요. 테드도 여기 보시면 테크놀로지도 있고 사이언스도 있고 디자인도 있고 비즈니스도 있고 헬스가 있습니다. 헬스 관련된 거 보시면 좋겠죠. 뭐 고입에도 사용할 수 있고 대입에도 활용할 수 있습니다. 제가 뭐 그 한국 학술연구정보원 같은 데서 그 의학 계열 학생이 관심 있게 보면 좋은 최신 학술 자료들 너무 어렵지 않은 것만 좀 뽑아봤습니다. 너무 어렵지 않은 거. 뭐 의학적 측면에서 본 인간 생명 이건 이제 윤리하고 좀 관련이 있겠죠. 네, 이 저자하고 소속도 찾아놨습니다. 요거는 이제 RISS라고 여기 학술연구정보원 여기 가면 뭐 도서도 있고 논문도 있고 뭐 보고서 같은 것도 있고 최신 학술 자료도 있습니다. 두 번째는 코비드-19 범유행과 팬데믹의 과거, 현재, 미래. 네, 코로나 관련된 자료들이니까 이건 최근 자료들일 겁니다. 또 이 네 번째 보시면 중고교 학생들의 인터넷 중독 심각하죠. 이 카페인을 끊어야 됩니다. 카페인. 네, 카페인이 커피에 있는 카페인이 아니라 카카오톡, 페이스북, 인스타그램을 앞글자 딴 게 카페인입니다. 지금 어른들도 이거 너무 많이 합니다. 네. 네. 그리고 여기 뭐 불안, 우울, 자기효능과 연관성 이런 거 뭐 수험생들 스트레스 관련된 거라 뭐 볼만 하겠죠. 그리고 아침 식사 꼭 해야 됩니다. 왜 해야 되는지 아침 식사량이 대사 위험 요인에 미치는 영향. 네. 학생들 아침 꼭 먹으라는 얘기입니다. 네, 이런 것도 보면 되겠고요. 이것저것 떠나서 재미있는 실험 이런 것도 재밌습니다. 실험이 일단 재밌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 그래서 재미있는 실험 얘기도 있으니까 보실 수 있고요. 뭐 손 씻기, 소독제 관련 요즘에 이제 많이 하죠. 코로나 때문에도 많이 합니다. 뭐 커피 찌꺼기의 특징과 재활용, 유전자 가위, 인간 유전자 뭐 이런 것들도 다 중고등학교 생명 시간, 과학 시간에 배울 만하고 관계가 있는 의대 자료들 이렇게 모아봤습니다. 오늘 제가 이렇게 쭉 정리를 해봤습니다. 의대 입결부터 어떤 고등학교에 가고 로드맵은 어떤지, 그 다음에 의대
우리가 핵심적으로 아직은 이제 중학생 학부모님들이시니까 전체 의학계 현황과 의대 서열이나 이런 부분도 알아봤습니다. 근데 제가 마지막으로 준비한 내용은 이제 요겁니다. 네. 지금 최근에 제가 이런 거를 봤어요. 위클래스의 추천 글귀고 요거는 글배우님인가요? 아마 아시는 분들도 많이 있을 텐데 네, 최근에 본 좋은 글입니다. 공부를 많이 하면 공부가 늘고 운동을 많이 하면 운동이 늘고 요리를 많이 하면 요리가 느는 것처럼 무언가를 하면 할수록 늘게 된다. 네, 그러니 걱정하지 마라. 더 이상 걱정이 늘지 않게. 이제 걱정도 하면 늘죠. 그래서 의대에 못 가면 어쩌나 뭐 이런 걱정을 지금부터 하시면 그 의대에 가는 게 아니라 병원에 가게 됩니다. 네, 그래서 그러실 필요가 없다. 어느 고등학교에 가든지 가서 잘 적응하는 것도 중요하고 실력을 키우는 것 못지않게 인성 키우는 것도 중요하고 의대에 대한 관심부터 먼저 갖는 것, 어떤 의사가 돼야 되겠다 하는 마음 갖는 것 이런 내용까지 준비를 해봤습니다.